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친명 횡재라는 그 당내 비판 논란의 연장선상으로요. 박광원 의원을 수원에서 경선에서 이긴 김준혁 후보, 어제 저희가 뭐 이재명 대표 집에 있는 소나무 얘기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었습니다만 또 한 번 다시 한번 그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또 정조 두 분 모두 다 개혁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혁가와 정조라고 하는 개혁가가 만나면 어땠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백성들과 엄청난 소통을 합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시장실을 개방을 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길 자신이 좀 있었고요.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예전에는 좀 우습게 들렸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하늘의 뜻이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로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이게 신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가. 제가 이제 약간 불안하고 이럴 때면 전화를 어떻게 해야 돼? 드리는데 이러고. 야, 하늘에 계시가 있었어. 너와 나는 텐데. 그게 아니고요. 예, 권리당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아니 그게 다 또 하늘의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서 뭐 들뜬 마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과도 했고 다만 하늘의 뜻이 이번에 새로운 인물로 바꾸길 원하는구나라고 했다. 이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았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 저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얼굴 천재잖아요. 차은우 씨보다도 더 잘생긴 얼굴 천재 아니겠습니까? 정조는 제가 역사책 쭉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은 군주였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독서량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뭐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눈이 나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김준혁 교수가 정조 전문가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김준혁 교수 입장에서는 아니 차은우보다도 더 잘생겼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생각하는데 김준혁 교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은 정조보다도 더 뛰어난 천재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얼굴은 차은우보다도 더 뛰어난 얼굴 천재에다가 머리는 정조보다도 더 뛰어난 그 머리 천재인 이재명 대표가 지금과 같은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가지고 민주당에게 대승을 가져다 줄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승찬 전 대변인 이분이요 국방부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대통령실 관저를 지을 때 역술가가 들어와서 뭐 그걸 봤다라는 걸 본인의 책에 폭로를 해서 그것 때문에 꽤 유명해진 분이에요. 자, 그런데 본인은 역술가가 들어와서 그걸 뭐 비판을 한 분이 본인은 신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뭔가 신기가 있는 그런 역술가라는 뜻입니까? 또 여기다가 제가 불안할 때면 전화를 드리는데 하늘에 계시가 있다. 본인은 그런 계시를 믿으면서 왜 대통령실에서 역술가 있는 것을 그렇게 비판했죠? 자, 그걸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두 사람 논란이 좀 커지니까 일단 사과를 했고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 뭐 차은우 얘기를 꺼내셔서 뭐 제가 반론 굳이 뭐 안기령 후보를 제가 반론하자는 차원은 아니지만 안기령 후보는 그 얘기는 왜 이렇게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살짝 누르고 가겠습니다. 이 화면을 볼게요. 신경민 의원님 저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어쨌든 공천 결과가 비명계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 비명 횡사 아니냐 멸종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사람들이 경선이 여전히 남았을 때 지금 이 아까 이제 그 서대문 갑 여러 그 경선 논란이 있었는데 권지웅 후보는 저는 비명이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경선 남은 이용우 의원은 본인과 이재명 대표 얼굴 합성한 포스터로 홍보를 하고 이게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친명 찐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경선이 된다.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선거에 들어가고 특히 또 경선 단계에서는 대표하고 이 싱크로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번 경우에는 저도 여러 번의 선거를 겪어봤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죠.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건 좀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비명이라고 찍히거나 만약에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당을 하나의 당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목소리만 지배하는 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이건 정당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의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게 지금 일순간에 사라지고 거의 침묵 내지는 한 목소리만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문제는 경선 좋습니다. 경선 이렇게 해서 통과되는 건 좋은데 국민들한테 진짜 본선에 들어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매우 걱정이 되고요. 본선 경쟁력이라는 것, 당선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그리 사라져버린 단계에 들어가서 이 본선이 좀 우려스러운 것이 좀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저 박광훈 지역구의 저분도 보면은 지역에서는 경기도 그 관내에서는 찐명으로 엄청나게 소문이 난 분이에요. 물론 중앙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경기도청과 관계 있는 분들은 이분을 다 알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까운 분인데 과연 본선 경쟁력, 특히 이 지역이 굉장히 학벌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 네. 뭐 반론권 차원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김동아 변호사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경선 또 다시 한번 붙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논란거리 중에 특히 또 다른 대장동 변호인, 특히 이 아예 직접 검찰 조사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입회했던 박균택 변호사가 내 앞날 생각해서 검찰에 이 사진 일부러 찍어준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 뭐 이른바 아까 얘기했던 명비어천가에 대한 뭐 친명일색, 뭐 비명행사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어떻게 냉정하게 좀 더 바라보면 될까요? 사실 보시는 분마다 판단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당대표와 함께하는 저런 사진 활용하는 부분들 예전 선거에서도 많이 있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국민의힘도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뭐 악수하는 사진이라든지 사진 찍은 것 분명히 많이 게시하고 선거에서 많이 활용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양 당이 공이 각자의 당대표들을 내세워서 또 함께 인연을 강조하는 부분도 또 선거상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총선에서 국민들께 심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선 과정 혹은 오늘 탈락했다 다시 살아난 김동아 변호사 대장동 관련 법률 대리인 얘기 오늘 또 다른 경선 과정의 논란거리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